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이제 사무관리론 세부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첫 번째 주제는 관인이에요. 관인. 아마 이 법령으로만 공부를 하시면은 이 관인이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관인 이미지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관인이 무엇인가 좀 보셔야 될 텐데 직역하면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도장이죠. 그래서 벼슬 관자에다가 도장인자니까 결국은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도장이 이제 관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관인 관련해서는 우리 사무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영 제33조에 보시면 관인의 종류랑 비치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관인은 종류 관련해서 영 제33조 제1항에 보시면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그리고 행정기관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장.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리고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표에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청인은 이 한자를 우리가 번역을 좀 해보면 관청청의 도장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자체의 도장이 청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 자체의 관인이다라고 돼 있고 밑에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금융위원회라는 기관 자체의 도장,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인이 되는 거죠. 기관이죠, 기관. 자, 그리고 얘 비교되는 게 직인이에요. 직인. 직인은 직분직의 도장인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관인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밑에 제가 직인을 하나 가져왔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인이죠. 그러니까 장관이니까 결국은 행정기관의 장이 되겠죠. 행정안전부라는 조직의 장이니까 직인이 되겠죠. 자, 물론 행정안전부 청인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인 하면은 이제 청인이 되겠죠. 그 기관 자체의 도장이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청인은 기관 자체의 관인이고 직인은 행정 그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관인이 직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자료 작성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볼드체로 된 거 있죠. 좀 진하게 된 거. 이 진하게 된 글씨체는 실제 우리 공부하시는 법령이죠, 법령. 해당 법령은 제가 이 굵은 글씨체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그냥 제가 추가로 이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추가한 내용이고요. 밑에 그림도 다 실제로 뭐 법령에는 있을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이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 있어요.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법령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이제 편람 있죠, 편람. 여기 제가 가져왔는데 행정 업무 운영 편람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밑줄을 그어서 이렇게 좀 추가로 작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강의들 제처럼 지금 제 강의 들으실 때는 전체 내용으로 보시고요. 답안 작성할 때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제외하시고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는 자료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 편라면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100% 맞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이 청인을 주로 사용을 해요. 위에 나오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대표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이잖아요.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를 대표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위원장이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의사결정 함께 하기 때문에 위원회 명의로 기관 명의로 이 관인을 사용하는 거고 독임제 행정기관 독임제 행정기관은 주로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독임제라 하면 뭐뭐 부 장관 그리고 뭐 처장 청장 이런 사람들은 최종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독임제 기관들은 직인을 주로 사용하겠죠. 100% 맞는 건 아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박스로 표시된 거는 여기 위에는 보시면 0이죠. 0. 0이고 0은 제가 그냥 밖에다 빼놨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은 제가 박스로 따로 넣어놨어요. 시행규칙 당연히 출제가 되죠. 그래서 박스로 그 0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이 있죠. 정확히 숫자 같은 조가 딱 매칭되는 건 아니잖아요. 살짝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0을 기준으로 해서 0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을 제가 밑에다가 박스로 해서 표기를 했고, 당연히 볼드체로 된 부분은 실제 시행규칙 내용이고요. 그 외의 내용들은 제가 추가로 이 내용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시행 규정, 시행 규칙 내용을 보시면 관인의 재료 등 해가지고 뭐 당연한 얘기들이 있어요.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당연히 제가 이 관인 관련해가지고 뭐 제작 업체를 한번 그냥 찾아보니까 뭐 제작하는 게 굉장히 뭐 튼튼한 나무나 아니면은 뭐 금속으로도 제작을 한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 관인의 인형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인형은 관인이 찍힌 그 형상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죠. 빨간색. 우리 다 도장 색깔 다 빨간색이잖아요. 하지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거나 복사 시행하거나 팩스, 당연히 팩스 보내게 되면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위에 보시면 왼쪽은 검은색이고 오른쪽은 행정안전부 장관인은 붉은색이죠. 자, 그리고요. 제27조에 보면 직인의 사용 관련해서 직무 대리도 직인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직무 대리 관련해서 제가 여기 편람이 2020년 버전이다 보니까 그 사이 법령이 좀 바뀌었어요.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직무 대리라는 용어를 쓰고 여기는 뭐 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무 대리로 보시면 되고요. 직무 대리는 뭐냐? 직무 대리 규정 제2조에 보면 직무 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대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계속 공백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말 그대로 대리 수행한 것을 직무 대리라고 해요. 그래서 사망이나 해임 등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무 대리가 있죠. 직무 대리도 당연히 이러한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제33조 제2항의 내용을 보면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관인을 가진다. 1호에 이제 실제로 이 0에는 1호라 적혀 있지 않고 1호만 적혀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 제 목차랑 혼선을 좀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1호로 적었어요. 1호 보시면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앞서 말씀드렸죠. 합의제 기관은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청인을 가져. 기관 자체의 관인인 청인을 가지죠. 그래서 이 내용이고요. 다만 행정기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합의제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그러니까 합의제 기관이면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합의제 기관이랬거든요. 사실 얘는 우리 이제 행정학에서 제 강의 들으실 분들 아마 아실 텐데, 위원회 조직 중에서 행정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행정위원회는 일반적인 행정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로 조사 업무도 하잖아요. 그리고 의사결정도 하고 또 집행권도 다 있어요.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가격 단합 혐의가 나왔다. 그러면 과징금을 바로 부과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행정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인을 당연히 가질 필요가 있죠. 실제로 의사결정 구속력, 집행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문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이나 집행 자택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인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이 관인인 청인을 가진다라고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이고, 2호 보시면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은 장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니까 관인 중에서도 직인을 가지게 되고요. 3호 내용 볼게요. 정부조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보조기관도 아까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이 장도 가지고 직인을 가질 수 있고요. 보조기관도 직인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직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기관 장이고 그 아래 보좌가 아니에요. 보조기관. 우리 행정학 때도 배우셨죠? 보좌기관. 보좌는 말 그대로 참모 라인들이에요. 서포트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대통령 비서실이 있죠.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구성원들은 우리 보조기관이 아니라 보좌기관으로 분류되고요. 보조기관은 예를 들어서 뭐 각부 장관들, 그 장관들 아래에서 차관 아래에 있는 실장들, 그리고 실장 아래에 있는 국장들, 그리고 그 국장 아래에 있는 과장들, 실제로 업무를 수직적 관계에서 업무를 직접 집행할 공무원들 자리들을 보조기관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 보조기관 직인 가져왔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조기관이 될 수 있는 채용관리과장의 직인을 갖다서 직인. 그래서 여기 지금 글씨는 잘 안 보시겠지만 채용관리과장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직인을 별도로 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구를 해줘 구. 행안부 장관은 당연히 지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채용 업무가 지금은 인사혁신처로 분리가 됐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제가 합격할 때만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그 채용 업무를 다 함께 했었어요. 인사혁신처가 분리되기 전에는. 그래서 이런 직인이 존재했고요. 사후 내용을 잠깐 볼게요. 합의제 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 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 위해서 직인을 가질 수 있다 했다. 딱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의제 기관이라면 기관 자체에 청인을 가지는 거죠. 함께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을 가져왔어요. 지역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의 청인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인 이렇게 청인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뭐 예외적으로 청인 위에도 위원회 위원장이 또 자기 장 명의로 해서 이런 사무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장으로서의 어떤 직인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지역발전위원회인 위원장인, 그래서 직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참고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자문위원회 지금 없어졌어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제 33조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자이미지 관인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요즘은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이렇게 관인을 딱 이게 물리적으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면 그 밑에 관인 이미지가 찍혀 있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그걸 도장을 찍어서 스캔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전자 이미지 관인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 그림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행정기관 모든 문서에 실제 관인을 찍어 발급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 그림을 가져왔는데, 주민등록표 등본을 우리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받으면 관인 인형, 그러니까 그림이죠. 관인의 모양이죠. 관인의 인형을 전자적 형태로 입력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눌러봤거든요. 눌러보니까 경기도 부천시에 부천시장이, 이거 제가 도장 찍어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파일로 그냥 받은 거죠. 실시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는 실제 또 공무원이 이렇게 관인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전자 이미지죠. 그리고 위에는 제가 어떤 걸 가져왔냐면, 뒤에도 이제 사실 보셔야 될 내용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관인을 등록을 다 해놨어요. 등록한 건데 보면 왼쪽에 게 실제 행정안전부 장관인이고요. 오른쪽에 건 전자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전자문서를 발급할 때는 찍어주는 게 아닐 테잖아요. 이게 딱 자동적으로 이제 이 전자 이미지가 찍히는 거죠. 그래서 전자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등록되어 있는 거 공고로 했던 내용들 제가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요. 자, 조금 이제 재밌는 관인들이 조금 있어요. 자, 제 34조 보면 특수관인이라서 제 34조 1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거 등 특수한 증표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민원 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 편람에는 또 세부적으로 제가 밑줄 긋어놨죠. 이 밑줄 긋은 내용도 편람에 있는 내용들인데,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관인. 그래서 제가 물음표 놨어요. 제가 확실하지 않은 물음표 놨는데, 뭐 이게 실제 그 사례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는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출제될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국채에 보니까 관인이 찍혀 있더라고요. 건국 국채니까 이제 관인이 되겠죠. 사실 뭐 찾기 좀 어려워서 제가 뭐 좀 이것만 그려왔는데, 이런 것들도 별도 관인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민원 업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도 있어요. 그리고 A씨가 여기 이제 글을 적었는데, 삼성 세무서장의 서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행정기관의 장이니까 직인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민원실 전용이에요. 민원실에서만 사용하는 관인이에요. 밑에 여기 민원실 전용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분리된 청사에서 사용하는 관인이라서 예를 들어서 우체국들은 사실 뭐 세무서 마찬가지긴 한데 다 분리 그 청사가 다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우체국장인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다음 이제 2항에 해당한 내용이 한데 이런 것도 있어요. 세입 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또 관인을 별도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시가 행정안전부 수입 징수관, 이게 뭐 세입 관련이죠. 수입 징수관의 인. 그래서 전자인 미주로 해서 제가 하나 가져와봤고요. 034조 2항에 보면 세입 지출관, 징수관, 뭐 지출관, 회계 등 재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위는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고 각급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 장관이 관리한다. 그리고 뭐 외교부 제1공관에서는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부 장관이, 검찰기관은 법무장관이, 군기관은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필요한 사항을 정한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편란에 보니까 또 세부적으로 나눠놨더래요. 각국 국립 및 공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 해가지고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충북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 하나 가져왔고요. 외교부 및 제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 이런 거 어떤 거 있냐면 멕시코 가서 멕시코고 제가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 관인이 있어요. 동그랗게 모양이 보통은 정사각형이 보편적인 형태인데 동그란 모양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검찰에서는 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인 그리고 군기관 국군인쇄청장인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 그림 보시면 쉽게 좀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에 해당하는 이 0에 해당하는 이제 시행 규칙도 좀 살펴볼게요. 제 28조 관인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고 가로로 새기다. 그러니까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새기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 기관 또는 직인의 명칭에는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쉬워요. 앞서 보여드렸던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오른쪽처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의인 의인이죠. 의인 얘는 의인이죠. 그러니까 그냥 인 붙여도 되고 의인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뒤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다만 0세 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에 사용한다. 것을 그 관인 인면, 그 관인에다가 표시해야 된다. 대체 어떤 게 있냐?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민원실 전용. 그러니까 삼성 세무서장의 인하면서 민원실에만 사용하는 관인.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등본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부천시장인이죠 가운데는. 그런데 보니까 무인 민원 발급 전용 이렇게 이제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관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관인 안에 이렇게. 자 그리고요 영제 35조에는 관인의 규격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관인의 모양은 별표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게 맥시멈이죠. 제일 큰 사이즈가 이 정도까지다 해서 기관장이 정함된다. 범위에서 상한선이 있고 별표예요. 여기 표가 별표예요. 표가. 국무회의 아시나요? 행정학 강의 들으시면 국무회의 아시죠? 대통령이 의장이고 각 총리를 비롯해서 각부 장관들이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행정부에 있는 이 행정수반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부 장관들이 이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임이 국무회의야. 국무회의는 청인이 5.4cm 가로 길이가 가로 세로 맥시멈 길이 크기가 그다음에 그 밖에 합의제 기관 각종 위원회들이죠. 그게 3.6cm가 최대 크기고요. 직위는 대통령 직위는 4.5cm, 총리는 3.6cm. 그리고 그 밖에 행정기관의장은 3cm까지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리고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 당연히 정사각형이면 한 변 최대 길이겠죠. 정사각형이면 이제 맥시멈 이제 3 곱하기 3, 뭐 4.5 곱하기 4.5 이런 식으로 되고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 지름이나 대각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 외교부에서는 동그란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동그란 거는 지름이 되겠죠. 최대 지름이 3cm 이렇게 되겠죠. 제가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이제 확인 쉬워요. 제가 저도 공기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이러한 관인이 찍힌 데가 있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이제 입직 초기에 받았던 합격 증서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딱
이 줄자로, 이 줄자가 아니고 셋 자로에서 이제 딱 측정해 보니까 정확히 크기가 3cm더라고요. 자, 3cm죠. 자, 그리고 사실 제 임명장은 대통령 이제 직인이 찍혀 있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크기 한번 재볼게요. 제가 4.5cm 맞는지. 일단 영제 36조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관인은 그냥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인을 바꾸면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 쓰던 폐기를 하고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 36조 제 1항에 보면 행정기관 행정안전 불용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인의 인형, 그 찍힌 모양이죠. 인형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다가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자이미지 관인도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상급 기관에도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상황 원래는 정식 절차가 있는데 만약 그러지 못할 때는 상급 기관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해당 내용 관련해 가지고 이 시행 규칙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시행 규칙 내용 보시면 별지 7호 관인 등록 대장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다음 별지 8호에 따라서 이 전자 이미지 관인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별지 9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도 해야 된다. 이거 서식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그래도 뭐 와닿지가 않잖아. 이거 서식이 어떻게 생긴 건가 그냥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관인 대장, 전자 이미지 관인 대장, 뭐 행정기관 신청서 이런 것들 그냥 실제 법령 그 조항만 보시는 것보다는 법령이나 행정규칙 그 조항만 보시는 것보다는 그림이 다 보시면은 조금 와닿으실 거예요.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등록해야 된다. 036조 제한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서 등록하지 않으면 당연히 관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36조 제3항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0 제37조에는 관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0 제37조 1항에 보면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뭐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면 새로 이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관인을 갱신할 때는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 이하 재등록이라 한다. 재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기존의 걸 이제 새로운 걸 바꿔야 되니까. 자, 제0 제37조 제2항은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는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 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다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인 폐기 공문과 함께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 연구기록물 관리기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미 안 쓰는 걸 하더라도 기존의 걸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이 시행규칙에 이런 걸 담고 있어요. 행정기관 해서 행정기관은 영제 37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는 역시나 앞서 나왔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서 등록해서 관리해야 된다. 뭐 앞에 그냥 별지 서식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37조 제3항은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즉시 사용 중인 관인을 당연히 삭제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 전자 이미지 관이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거 당연히 폐기를 해야 되고 재등록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 37조 4항은 또 당연한 얘기인데 전자 이미지 관인을 사용한 기관이 인형의 원형이 제대로 표기 잘 안 돼요. 찍었는지 뭐가 전자 이미지 관인 자체가 뭔가 좀 흐릿해. 이때는 재등록해서 사용이 된다. 해당 시행 규칙을 보면요. 제 30조예요. 전자 이미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도 아까 이제 별지 8호 서식 있죠. 이에 따라서 등록해서 관리해야 된다. 영제 37조 제5항은 이런 내용이네요. 전자 이미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에 전자 이미지 관인의 그 사유도 역시나 적어야 된다. 그 사유 제가 뒤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영제 38조에 전자 이미지 관인의 제출 및 관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1항 볼게요.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정보 시스템에 전자이미지 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해서 행정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미지 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기관 자체적인 행정정보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있어요. 우리 조직 고유의 시스템 안에서 관인은 뭐 내가 다른 데 제출할 거 없잖아요. 그냥 내가 내 관인 직접 관리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저 행정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가령은 사실 이제 공무원들 가장 많이 쓰는 게 온나라 시스템인데 온나라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다 쓸 거예요. 거의 대부분 게 다 쓸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 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기관이 행정안전부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이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사용하는 각 기관으로부터 전자 이미지 관인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다 받아야지 그 시스템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 내용이고 뭐 시행 규칙 보면 그 별지 15서식에 따라서 등록해서 관리해야 된다. 뭐 15서식 뭐 한 번 정도만 그냥 살짝 보시면 돼요. 이걸 뭐 출제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사실은 실제 공무원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아니라 이 관인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이 작성을 해서 그 해당 기관에 제출하겠죠. 영제 38조 2항은 전자이미지 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서 전자이미지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역시나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A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A 기관에서 이런 이 공동으로 이용한 이 시스템을 구축했단 말이에요. 여러 기관이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기관이 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A 기관, B 기관, C 기관, D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존에 전자이미지 관인을 이렇게 등록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쓰던 걸 바꿀 거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이 시스템 상에 있는 그 관인도 같이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038조 제3항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 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 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 관인을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 이제 그 정도 쓰면 안 되겠죠. 바뀌었으니까. 자, 그다음 039조 공고예요. 공고. 사실 공고 이 부분은 제가 앞에 잠깐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한 내용도 보여드렸는데 이 관인은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공고. 그래서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했을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관보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관인 이제 폐기됐어요. 아니면 새롭게 등록됐어요라고 이 확정이 됐으면은 관보에 공고하게 돼요. 광보가 뭐냐? 대한민국 전자광보로 이제 사이트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네이버 치시면 대한민국 전자관보 딱 치시면 이제 말 그대로 그 행정기관에서 알리는 거죠, 관보라는 게. 그래서 관보 중에서 이제 공고란을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관인들이 보시면 여기 날짜 보시면 2024년에도 2023년에도 꽤 있죠.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서 관인을 전부 등록했다. 등록하는 것도 있고 폐기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공고를 하게 됐어요. 이제 바뀌었다. 우리 기관에 사용하는 관인이 조정이 됐어요 하면서 당연히 대외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그 해당하는 시행 규칙을 좀 볼게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에서 영제 39조에 따라 관인을 공고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자, 어떤 사항이냐? 관인을 등록하거나 재등록 또는 폐기 왜 했는지, 그죠? 왜 했는지 사유를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나 재등록한 관인의 최초 사용하는 연원일 또는 폐기하는 폐기 연원일 적어야 되고요. 관인의 이름이랑 인용도 다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공공기관 장까지 다 하게 돼 있죠.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공고 내용을 볼게요. 보시면 관인을 등록한 사유가 나오죠. 왜냐? 사무기부 개편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됐어요. 그리고 최초 사용 언제 했냐? 2024년 4월 12일부터 이제 새롭게 사용할 거예요. 하고 실제 관인의 인형을 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그리고 폐기 사유도 있죠. 기존에 쓰던 건 폐기한단 말이에요. 폐기하는 것도 역시나 사무기구 개편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폐기는 4월 12일 날 폐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도 이제 전자이미지 관인과 오른쪽 전자이미지 관인 그리고 왼쪽이 일반적인 관인의 인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폐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이거 쓸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이제 제가 조직 개편이랬죠. 이름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장이란 자리였다가 이게 아니라 사무국이 아니라 사무처로 바뀌면서 그 해당하는 직인도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보시면은 관인 내용 이제 제가 그림을 다양하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는 이런 아마 이미지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내용 강의 드렸던 내용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책하고 이제 이 내용을 듣고 나서 다시 해당 내용을 보시면은 훨씬 잘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세부적인 이 관인 관련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해서 제가 뭐
서식이나 뭐 이런 그 공문 관련된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제가 다 이 편람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무원들 사용하는 내용 최대한 제가 관련 이 시각 자료 좀 많이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